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톤가에서 발생한 해저화산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남태평양 해저화산 분화로 섬나라 톤가에 초대형 쓰나미가 덮친 가운데 이번 화산에 따른 흔들림이 규모 5.8 지진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6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폭발을 일으킨 톤가 훈가 하파이 화산에서 불과 65km 떨어진 톤가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누쿠알로파는 1.2m 높이의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현지 주민 메레타우파는 뉴질랜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 땅과 건물이 흔들렸고 파도가 밀려왔다. 내 동생은 근처에서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산 분화 수분 만에 쓰나미가 도시를 덮쳤고 주변 주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거리가 비명으로 가득했고 모두가 고지대로 향했다고 당시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톤가에서 발생한 피해의 구체적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주톤가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누쿠알로파 북부 수변 지역의 선박과 큰 바위가 무트로 밀려 올라오는 등 쓰나미가 큰 충격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누쿠알로파 시내의 화산재가 두껍게 내려앉은 외엔 대체로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없지만 화산 분화의 여파로 통신이 끊긴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가늠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아던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이 해저 화산은 대한민국 면적의 버금가는 넓이가 한순간에 화산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 것이며 훈가 하파이 화산이 뿜어올린 화산 구름은 우주에서도 뚜렷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알래스카 주립대 지구물리학연구소는 분화로 인한 폭발음이 북반구에서도 북쪽인 알래스카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컸다고 밝히면서 비슷한 사례로는 크라카타우와 노바롭타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화산은 1883년, 알래스카에 있는 노바롭타 화산은 1912년 각각 역사에 남을 수준의 대규모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두 화산의 분화 강도는 화산 분출 지수로 6에 해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화산의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VEI는 0부터 8로 매겨지며 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분출량이 10배씩 늘어나는데요. 일각에선 훈가 하파이 화산의 15일 분화가 지닌 폭발력이 VEI 5나 6에 해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분화의 폭발력이 VEI 4 이상이었다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VEI가 6 이상인 화산 분화는 대기권 높이까지 대량의 화산재와 가스를 뿜어올려 태양광을 차단, 이후 수년간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톤가와 2000km가량 떨어진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 등 환태평양 주요 국가들도 한때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남태평양 섬나라 톤가 인근의 해저 화산 폭발로 일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2011년 3월 동일 대지진에 버금가는 대형 쓰나미가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톤가에서 무려 8000km가량 떨어진 일본마저 긴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산 폭발에 따른 해저의 움직임은 여러 방향으로 표면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퍼져나가진 않고 지각 운동 형태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전파하는데요. 진원과 지각 운동을 인지했다고 해도 피해 예상 지역을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해양과학 전문가인 김성용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는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장파장 수면파가 생긴다. 장파장은 모든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그중 특히 연안으로 이동한다며 연안으로 접근할수록 속도는 감소하는데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는 만큼 파도의 높이가 증가한다. 이 때문에 쓰나미가 덮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등의 충격파는 바다를 수평 이동하며 감소할 수 있지만 지진 해일 등의 규모가 워낙 크다면 멀리까지 강력한 에너지를 보냅니다. 더욱이 태평양에는 화산 폭발과 지진 등의 충격파를 상쇄할 수 있는 육지가 없습니다. 태평양으로부터 한반도를 감싸는 형태의 일본이 한국의 방파제라고 평가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권창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두산 화산연구단 박사도 거리가 멀어 길어진 파형 에너지가 육지에 도착해 짧은 파형 에너지로 변하면 여기에 비례해 쓰나미가 높아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태평양 톤가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 여파로 불의 고리에 속하는 일본의 16일 새벽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일본 8개 광역지역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것은 5년여 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전 0시 15분 규슈 가고시마현, 아마미 군도, 도카라 열도 일대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태평양과 접한 전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오전 2시 54분에는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의 대해선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현재는 이와테현에 내린 경보 외에 여타 지역의 대해선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오후 통가 제도에서 발생한 화산으로 인해 일본에 최대 3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통상적인 지진에 의한 쓰나미와는 다르다면서 기압 상승과 함께 수면의 변화가 보여 분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난 지시에 따라 해안가 주변 주민들은 대피소 등지에서 불안한 밤을 보냈는데요.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치바현, 도쿠시마현, 고치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등 8개의 광역지역 내 10만 8,667가구 22만 9,238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NHK에 따르면 아마미시 고미나토에서는 전날 오후 11시 55분 1.2m 높이의 쓰나미가 확인됐습니다. 아마미시는 모든 주민에게 높은 곳으로 피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테현 구지항에서는 오전 2시 26분 1.1m의 쓰나미가 관측됐으며 수위가 상승 중입니다. 와카야마현 남부 구시모토초에서는 90cm의 쓰나미가 관측되는 등 각지에서 1m 미만의 쓰나미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통가 화산 분화로 일본뿐만 아니라 바누아투에서는 약 1.4m,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는 1.1m, 남미 칠레에서도 1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도 또 한 번의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에 화산 폭발로 일본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급박한 와중에도 지도상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독도에 적힌 설명글을 보면 오키 아일랜드로 표시돼 있습니다. 오키 제도란 일본 내에 4개의 큰 섬과 약 18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제도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일본 기상청 지도를 보면 4가지 단계로 쓰나미 예측, 쓰나미 주의보, 쓰나미 경보, 주요 쓰나미 경보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있는 일본 지역들 대부분이 쓰나미 예측 상태로 비교적 안전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독도 또한 일본 영역에 포함시켰으며 또 독도의 최대 높이 0.2m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주의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자국의 침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이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충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의 스즈키 다카이사 부편집장은 1월 15일자 최신호에 일본을 버리기 시작한 부유층 몰락 일본을 덮친 칠중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다며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유층은 일본에 있으면서 재산의 해외 도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위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동을 끌어내지 못하면 일본 침몰에 동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사 부편집장은 하지만 우리는 일본 예찬붐에 취해 있을 수 없을 만큼 일본 침몰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일본을 보여준 거울이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장 환경 등 디지털 후진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본은 지금 칠중고에 격침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칠중고로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 국민들의 일본 주식시장 이탈, 후진적인 교육 환경 등을 꼽았습니다. 기사는 교육 후진국이 된 일본의 상황도 짚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OECD가 2018년 세계 72개 국가, 지역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일본은 인터넷, 컴퓨터 사용 등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시대 명의교수는 최근 일본이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선진국 지위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현 재무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명의교수는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으며 그는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